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시면서 한숨 쉬셨나요?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침마다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이시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볼, 칙칙해진 피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며느리가 명절 때 사다 준 백화점 크림을 몇 달째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소영입니다. 올해 39인데요. 제 진료실에는 제 어머니 또래 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비슷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70인데 피부 관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무섭대요. 이런 말씀 들으실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 평생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느라 정작 당신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나이 들어서 뭘 해라며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 피부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 이 방법으로 제 환자 할머니 한 분은 환갑잔치 때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손주가 할머니 얼굴 만지기 싫대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김순자 할머니, 올해 68이세요. 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이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초라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사연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5살 된 손녀가 있어요. 그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하대요. 그런데 며칠 전 손녀를 안아주려고 하니까 손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얼굴 까칠까칠해서 싫어요. 엄마 얼굴이 더 좋아요. 순간 할머니는 손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대요. 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느낀 걸 말한 거겠죠. 하지만 할머니 가슴은 미어졌대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손주가 할머니 얼굴 만지기도 싫어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손녀를 안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대요. 혹시나 손녀가 또 그런 말을 할까 봐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손주라도 할머니 얼굴 보면서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인가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전혀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거 딱 2달만 해보세요. 약속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몰랐던 잔인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비싼 크림 바르는 건 돈 아까운 짓이야.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늙는 게 아니라 피부가 필요로 하는 걸 못 줘서 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피부는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부를 만들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수분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일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20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60살이 되면 2달 반에 한 번꼴로 겨우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죽은 피부세포들이 얼굴에 두껍게 쌓여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죽은 세포 더미가 바로 여러분 얼굴을 칙칙하고 거칠게 만드는 범인이에요. 또 하나, 피부 속 물기가 빠져나가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얼굴에서는 생수 한 병 반이나 되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이걸 막아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물이 그냥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하고 당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콜라겐 문제예요. 콜라겐은 피부를 떠받쳐주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50살만 넘어가도 이 기둥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게 패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백화점에서 비싼 크림 사서 바른 게 왜 소용없었는지 아세요? 그 크림들은 이미 죽은 세포 위에 그냥 덧발라지기만 했던 거예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마치 썩은 나무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부엌에 있어요. 이게 진짜 먹히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또 비싼 주사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주사도 아니고 레이저도 아니에요. 부엌에 가서 꿀 한 병만 가져오세요. 네. 꿀이요? 먹는 그 꿀? 네, 맞아요. 드시는 그 꿀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당연하죠. 평생 그렇게 비싼 크림 바르고 피부과도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는데 갑자기 부엌에 있는 꿀이라니요. 선생님,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 이제 나이도 많고 피부도 이렇게 망가졌는데요. 할머니, 저 한 가지만 믿어보세요. 꿀은 인류가 5천년 동안 써온 가장 오래된 화장품이에요. 클레오파트라도 썼고 우리 조상님들도 다 쓰셨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대에서 배운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피부한테 특히 좋은 게 4가지예요. 첫째, 꿀은 공기 중에 있는 물까지 끌어당겨서 피부에 가둬놔요. 마치 자석처럼요. 그래서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둘째, 꿀에 들어있는 효소가 죽은 피부세포를 부드럽게 녹여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 피부가 나오는 걸 도와줘요. 셋째,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가 더 늙는 걸 막아줘요. 넷째, 꿀에는 피부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꿀을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할머니. 바르는 방법이 중요해요. 잘못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정확하게 따라하셔야 해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7단계 황금 관리법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눈 침침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1단계 언제 하는가? 아침에 세수하기 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시잖아요? 바로 그때 하시면 돼요. 세수하기 전에요. 왜 아침이냐고요? 밤새 우리 얼굴에는 살짝 기름기가 돌고 노폐물이 쌓여요. 이 상태일 때 꿀을 바르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2단계 손부터 깨끗이 하세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요. 에이, 그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면 오히려 피부 상하거든요. 3단계 꿀을 엄지손톱만큼만 준비하세요. 꿀을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양은 엄지손톱만큼이면 충분해요. 이것밖에 안 돼요? 더 많이 바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탈이 날 수 있어요. 4단계 손바닥에서 녹이세요. 꿀을 손바닥에 올리고 양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꿀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얼굴에 잘 펴발라져요. 5단계 얇게 펴바르세요. 이제 얼굴에 바를 차례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마부터 시작하세요. 이마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펴발라요. 그 다음 양쪽 볼이요. 코 옆에서 시작해서 귀 쪽으로요. 코, 턱 순서로 바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아기 엉덩이 만지듯이 살살 깃털처럼 가볍게요. 선생님, 제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6단계 마사지를 3분 정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모든 마사지는 아래에서 위로 해야 해요.
왜냐고요? 처진 피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턱에서 시작하세요. 턱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쑥 쓸어 올려서 귀 밑까지 가세요. 10번 반복이요. 그 다음 입꼬리에서 관자놀이까지 쓸어 올리고 코에서 이마까지 쓸어 올리세요. 눈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약지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두드리듯이 해주세요. 선생님,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귀 앞쪽, 이마 옆쪽이요. 거기를 만지면 뼈가 만져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예요. 7단계 헹구세요. 미지근한 물로 20번 정도 헹궈내세요. 비누는 안 써도 돼요. 꿀이 알아서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게 끝이에요. 딱 7분이면 충분해요. 선생님, 이거 매일 해야 해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해요. 첫째,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많이 바르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셔서 한 숟가락씩 바르셨어요. 매일요? 그랬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빨갛게 변했어요. 꿀이 모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엄지손톱만큼 일주일에 3번. 이것만 지키세요. 둘째,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주름을 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안 돼요. 우리 나이 들면 피부가 얇아져요. 종이장보다 더 얇아요.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겨요. 살살 깃털처럼 아기 만지듯이요. 셋째, 꼭 테스트 먼저 하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처음 하시기 전에 팔 안쪽에 꿀을 조금 발라보세요. 하루 기다려보고 빨개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그때 얼굴에 쓰세요. 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손녀가 할머니 얼굴 까칠까칠하다고 했던 그 할머니요. 할머니는 딱 2달 동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셨어요. 8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얼굴에서 윤기가 났어요.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옅어졌고 무엇보다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지난주에 손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얼굴 보들보들해졌어요. 뽀뽀해도 돼요? 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도 제대로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가 할머니 얼굴 예쁘다고 뽀뽀해준대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꿀 마사지만 해도 좋아지긴 해요. 하지만 평소에 이것들만 좀 신경 써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첫째, 물 드세요. 하루에 물 8잔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2시간마다 한 잔씩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해서 싫어요. 알아요. 그래도 드셔야 해요. 피부세포는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둘째, 일찍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안 주무시면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셋째, 햇볕 조심하세요. 바깥 나가실 때 꼭 모자 쓰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겨울인데도요? 네, 겨울에도요. 흐린 날에도요. 햇볕이 피부 늙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넷째, 고등어 드세요.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나 생선 드세요. 거기 들어있는 오메가3가 피부한테 정말 좋아요. 계란, 두부도 좋아요. 하루에 1번은 꼭 드세요. 목과 손도 잊지 마세요. 할머니, 얼굴만 좋아지면 뭐해요? 목이랑 손 보면 다 티 나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얼굴에 꿀 바르고 남은 거로 목이랑 손도 할 수 있어요. 목 관리하세요, 이응. 얼굴 마사지 끝나고 손에 꿀 남아있죠? 그걸로 목을 쓸어 올리세요. 쇄골에서 시작해서 턱까지요. 꼭 아래에서 위로예요.
목 가운데 양옆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 돼요. 손 관리하세요. 손등이랑 손가락 하나하나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검버섯 있는 데는 원 그리듯이 살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돈 하나 더 안 들고 목이랑 손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70 넘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자 할머니, 올해 73이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70 넘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요. 근데 며느리가 자꾸 권하셔서 마지못해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뒤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좋아지셨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어제 경로당 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자씨,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화색이 도네라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거울 보는 게 기대돼요.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 바르는 그 5분이 제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어요. 자식 위해, 손주 위해, 가족 위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세요.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주름 사이로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어렵지 않죠? 돈도 안 들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부엌에 가서 꿀 한 병 꺼내시고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예쁘네. 단 5분이에요. 일주일에 3번만이에요. 2달 뒤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웃으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요즘 나를 좀 아끼기 시작했거든.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도 소중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